지난 8월 30일에 방사청은 획득 단계 부품 단정 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국방부에서 부품 단정 관리 업무 훈령을 새롭게 제정하자 방사청에서 획득 단계에 필요한 부품 단정 관리 업무를 수락해 놓은 겁니다. 단정 부품을 사전에 관리하여 무기체계 가동률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 방산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돌파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부품 단정 관리 문제를 들춰보겠습니다. 무기체계는 한번 만들어지면 보통 30년 이상, 길게는 50년을 사용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수리와 정비를 반복해가면서 무기체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수리할 부품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리할 부품이 없으면 제품을 아예 쓰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부품 생산업체가 30년 동안 그 부품을 꾸준히 생산해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구형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고, 어쩌면 경영 문제로 인해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품 단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2018년인가 부품 단정에 관한 용역 연구를 외부에 발주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 부품 단정 관리 업무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업체로 하여금 입찰 시점에 부품 단정 관리 계획안을 작성하게 하고, 군과 기품원, 업체가 모여 부품 단종을 관리할 단종 관리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품 단종 예상 품목과 단종 시 대응 방안 등을 부품 단종 관리 정보 체계를 만들어 입력하고, 이후 꾸준히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단종 부품이 생기면 미리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성능이 동등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용이 그럴싸하게 들리십니까? 이건 딱 정부 대책안의 표준 포맷입니다. 부품 단정 관리 계획서라는 문서를 생산하고 여러 기관이 모인 팀을 만들어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IT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리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 단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뭐든 시작이 중요하니까 개발 초기부터 부품 단정 관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정말이지 모범 답안의 프레임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부품 단종이 예방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부품 단종 관리 대책이 방사청이 관리하는 획득 단계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원래 획득 단계에서는 부품 단종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획득 단계에서 부품이 단종되면 개발업체와 양산업체가 대체품을 적용하거나 상위 구성품을 재설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획득 단계에서 기술 변경으로 인한 1급 규격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부품 단종은 어디서 문제가 돼요? 바로 무기체계의 형상 통제권이 군으로 이관된 다음인 운영주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운영주기 단계에서 부품 단종이 생기면 군이 하는 대책이란 재고를 확보한다거나 동등 성능의 대체품을 미리 구매해 놓는 방법뿐이거든요. 그런데 재고나 대체품 구매는 부품이 단종되는 초기에나 가능한 거지, 단종이 길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확보할 재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고품 구매도 한때라는 겁니다. 그게 길어지면 그때는 최신 성능 개량한 부품을 갖다가 시스템을 재설계로 대응해야 하는데, 바로 이걸 군이 하질 못합니다. 개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은 당연히 없고, 그렇다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줄 절차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죠. 즉, 운영유지 단계에서 구매할 부속이 없을 때, 그때 부품 단종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K1 전차에 미국산 자이로스코프가 쓰이는데, 이건 미군의 M계열 전차에도 쓰입니다. 미군에서는 수차례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최신 버전의 자이로스코프를 납품받아 쓰고 있는데, 우리 군은 10년, 20년 전 규격에 명시된 당시 규격의 구형 자이로스코프만 구매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원 제작사에서는 최신 버전을 쓰라고 하는데, 군은 최신 버전의 자이로스코프가 K1 전차에 호환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부품 공급 업체에다가 K1 전차와의 호환성을 시험한 후 성적서를 첨부해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외국의 부품 공급 업체가 어떻게 한국의 K1 전차를 빌려 시험을 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빌릴 수도 없는데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부품이 단종돼서 그런 거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방사청에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군에서 부품 단종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 변경 사업이 몇 개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군 예산으로 편성돼서 군에서 직접 발주해 수행해야 하는 건데 군에 그런 기능과 예산이 없으니까 방사청 사업에 편승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거죠. 궁여지책의 하나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편법입니다. 편법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정말 부품 단종을 예방하려면 군이 형상관리 능력을 갖춰야 하죠. 그런데 지금의 부품 단종 관리 훈령을 보면 이 부분이 쏙 빠져 있습니다. 운영유지 단계에서 부품 단종 현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부품 단종 시 재고를 확보하거나 대체품으로 대응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기술 변경 또는 성능 개량 등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부품 단종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들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제도가 되었죠. 써먹지도 않을 부품 단종 정보를 수집한다고 개발업체와 군에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니까요. 부품 단종 정보를 왜 못 써먹냐면 개발부터 양산이 완료될 때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개발 초기에 부품 단종 정보를 백날 확인해봐야 양산 끝 무렵에는 그 내용이 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운영유지 단계로 넘어가면 군은 부품 단종 정보를 수집할 인력도 부족하고 설령 부품 단종이 식별된다고 해도 단년도 예산 운영의 경지성 때문에 부품을 제때 대량으로 사놓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2018년에 국방부에서 용역연구할 때부터 누차에 걸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서로 딴 생각과 목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국방부 총수명중위 관리과에서는 진짜 부품 단종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던 게 아니라 훈령 제정만을 성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운영유지 단계의 부품 단종 문제는 해결이 복잡하고 일도 커지다 보니까 애써 모른 척했죠. 그리고 방사청은 운영유지 단계 부품 단종은 군의 일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 역시 부품 단종으로 인해 장비가 불가동된다고 해서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별로 절실함도 없었죠. 한마디로 부품 단종이라는 병든 곳이 따로 있는데 그건 수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칼대기 쉬운 엉뚱한 곳에 메스 한번 들이대면서 수술했다고 하는 꼴입니다.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지더군요. 결론적으로 부품 단종 예방은 운영유지 단계의 형상관리를 수행하는 군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각군 정비창에서 재설계 능력을 갖추거나 그게 아니라면 별도의 예산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서라도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부품 단종은 절대 예방할 수가 없고 이 능력이 구축되면 부품 단종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의 군수 분야 의사결정 라인에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셔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획득과 운영유지의 통합을 검토할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획득과 운영유지의 질적, 양적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 전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개선책도 언젠가는 고민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